저는 칸트와 심리학과 관점에서 본 인간 수준 인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칸트만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심리학하고 배과학을 좀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도 조사해봤습니다. 사실 칸트 관점에서 본 이제 인간의 의식에서 그 인간의 의식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발표했고, 그래서 그 칸트 관점에서 인간은 정보를 어떻게 개념화시키는가. 우리 인간의 의식은 사실 어떤 딱 정보를 봤을 때 뭐 인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개념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개념을 만들어내는가.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 눈, 코 같은 그 감정과 그것들을 이제 감정이라고 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얻은 그 정보와 그 표상들을 뭐 생각하는 능력을 오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눈인 감정하고 그 생각하는 능력, 뇌인 오성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인식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용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개념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감정, 그 어떤 대상,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 눈 같은 걸 보면 어떤 표상이 우리 마음속에 맺히고, 그리고 그 오성을 통해서 그 어떤 개념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감성만 있어도 개념이 안 생기고 오성만 있어도 그 개념이 안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근데 이제 칸트가 이제 말을 바꿔서 사실 그 오성만 있어도 생각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눈을 감고 밖을 안 보고 있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뭐 빨간 사과를 생각했을 때 이 표상이 우리 눈 안에 그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성만 있어도 우리 사회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직관에서의 각질 종합, 뭐 이거는 이제 대상을 잘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상에서 재생의 종합은 눈을 감고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이제 사물에 대한 그 표상이 이렇게 그려진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그리고 개념에서 재생의 종합은 내가 본 거랑 눈을 감고 생각한 거랑 같다.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대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 주황색 귤이라고 했을 때 그 주황색 귤의 원형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주황색 귤이라는 것을 보면은 핸드폰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 핸드폰에 대한 그 원형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봤을 때 if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이다, 뭐 이렇게 프린트하시오 이렇게 하면 핸드폰이라는 그 정확한 그게 맞아야 핸드폰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인간의 의식이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즉 대상의 원형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신기하게 그 표상들의 결합으로 물체를 인식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 그 대상의 원형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칸트는 그 어떤 자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간의 의식 수준에 끌어올리는 산업에 이제 10년,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릴 텐데, 근데 이제 이 인간 의식의 이제 특징에 뭐가 특별한가 했더니 그 이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성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추측 같은 거, 약간 추리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딱 이딴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추리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밝히진 않는다, 칸트가.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것이 한계인데, 결국에 우리가 설계 명세서를 이제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칸트 관점에서 어떤 기능들을 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냐면
외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뭐 눈 카메라, 코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구현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더라. 눈을 감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회상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그 정보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고 표현들이 종합으로 개념함. 이제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이나 뇌과학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심리학 관점에서 다시 의식을 보자면 이제 이렇게 있다는데 결국에 이제 골라봤는데 정리해봤는데 결국에 이제 어떤 욕구라든가 식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의와 회상, 재생 동기의 능력, 추상적인 뭐 사고력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호와 저장 인출 과정이 있는데 이런 설계 명세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뭐였더라? 정신 분석학 뭐 그런 거하고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뭐 추상적 사고력이 있다. 그 정도였고 그래서 뇌과학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진짜 이상하게 이 조그마한 뉴런이 100쪽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는데 보면 이제 정보를 한 곳에서 한 곳을 흘려주는 그 어떤 기본적인 의식의 단위가 뉴런이잖아요. 그래서 이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했더니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쪽은 완전 눈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인지 뉴런이라고 하고 이쪽은 판단 뉴런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얘가 눈을 이렇게 딱 줘서 예를 들어서 T를 이렇게 줬다고 해보면은 인지 뉴런들의 얘들 같은 경우에는 1, 2, 1, 2, 1, 2, 1, 2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걸 가지고 1, 2는 T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I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이라고 하겠죠. 1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판단 뉴런이 얘는 I를 의미하는 거구나 L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L이 나왔을 때인데 L은 수직선하고 수평선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걸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노드 수를 늘리자. 노드 수를 늘리면은 뉴런 수가 많아져가지고 결국에 분류를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뇌가 선택한 방법이 결국에 좀 독특하게 이 레이어를 창의적으로 조금 쌓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무한대로 내려가는 것보다 그게 이제 뭔 소리냐면 우리 뇌 같은 경우에 이게 시각 정보가 눈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눈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왔는데 V1에서는 선에 대한 정보만 따로 추출해낸다고 합니다. 선이라는 거는 어떤 색깔과 색깔의 그 차이에 있는 거를 선이라고 하잖아요. 색채와 색채의 그 사이 그 선을 인식한 다음에 어떤 V2에서는 그 선과 선을 연결하는 모듈이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유전자 레벨에서 정의가 돼 있어서 항상 이렇게 모든 인간한테 다 저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모듈을 어떤 영상 처리하는 모듈을 하나씩 만들어서 하면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되었느냐 하냐면 결국에
인간은 100,000억 개의 뉴런, 네, 어쨌든 1,000억 개의 뉴런, 1,000조 개의 시냅시스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게 하나의 뉴런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어떤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고, 뭐 메모리에 뭐 어쨌든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의 그 뉴런이. 근데 이게 1,000조 개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프로세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요새는 그 아날로그 컴퓨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뭐지 세포 이거는 이제 세포막에 대한 모델인데 세포막에 대한 모델도 있고 또 세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뭐지 회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고 그 시냅시스 그 뭐지 어쨌든 그 세포와 세포와의 그 통신과의 그 모델도 또 따로 회로의 관점에서 또 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결국에 아날로그 컴퓨터가 만들어져야 돼서 제가 그래서 계속 공부했을 때 그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컴공단하고 약간 그 생명단에서 저는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자공학과 분들이나 생체이공학과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은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생물 관점에서 아직 밝혀진 게 되게 없다고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